전통 침뜸TV의 김우영입니다. 국내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설명절 잘 보냈습니까? 설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한다는 첫날이라는 의미로 1년 동안에 좋은 일만 있으라고 어른들에게 찾아가서 세배도 하고 덕담도 나누는 명절인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거리두기 때문에 5명 이상 집합금지로 모든 가족도 못 만나고 명절을 간소하게 보낸 분들이 많으시지요. 하지만 코로나19 극복하고 난 뒤에 모든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지난 얘기하고 즐거운 그날을 기다립시다. 시청자 여러분, 코로나19에도 무극 보양뜸을 뜨시면은 면역성이 좋아져서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지난 방송에서 약속한 중장년층에게 확률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병증, 당뇨병, 전립선 정식증, 이명의 좋은 혈자리와 뜸을 뜨면 일상생활에 편안하게 해지는 방법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혈자리를 이 모형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려 하니까 너무 혈자리가 많습니다. 해서 사람 인체에 저희들이 말하는 혈자리는 460개 정도 되는데, 이 혈자리를 다 설명하기가 너무 많아서 그 혈자리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혈자리를 찾아서 뜸을 뜨시면은 아주 좋은 효과가 있는데, 일반인들이 혈자리를 찾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혈자리를 아시고 뜸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분들은 어쨌든 뜸 뜨는 데를 한번 찾아가시면은 정확하게 그걸 해드릴 겁니다. 먼저 당뇨병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뇨병이란 인슐린의 절대적 또는 상대적 부족에 의하여 당, 오줌, 고혈당이 오랫동안 계속되는 만성 질병을 말합니다. 당뇨에는 인슐린 의존형과 인슐린 비의존형이 있는데, 침뜸화학적으로는 소갈의 범주에 속합니다. 증상은 갈증, 담음, 다식, 다뇨, 체중 감소가 오고, 인슐린 의존형은 당뇨병 때에 위의 증상들이 나타나면서 급격하게 케톤성 증상이 우세한 임상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일 때는 발정이 완만하고 자각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검진 등 우연한 기회에 발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발정에 앞서서 비만이 선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맥에서 비만형인 사람이 당뇨가 올 확률도 많아진다는 말씀입니다. 원인, 식사, 습생, 부주의 칠정, 신정의 지나친 소모 등으로 폐, 위, 열, 신의 기능장애와 열에 의한 진액과 혈 부족, 즉 음호 조혈로 생긴다고 봅니다. 당뇨병을 상소, 중소, 하소로 나누는데, 상소로 인한 당뇨병은 입안이 말라 물을 많이 마시며 소변이 작고 양도 많습니다. 중소로 인한 당뇨병은 음식을 많이 먹어도 곧 배가 고프며 몸이 점차 여위고 입이 마르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은 심하지 않고 소변을 자주 보고 대변이 굳어집니다. 하소로 인한 병은 물을 많이 마시며 오줌이 작고 양이 많은데 대신 물량보다 많아서 많이 나가기 때문에 가슴이 답답한 감이 있고 소변색이 뿌여며 밤에 오줌을 많이 누고 몸무게가 몹시 줄어들고 얼굴색과
기박히가 거칠어지며 윤기가 없어집니다. 치유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뜸치유법인데 폐유혈, 고항혈, 지양혈, 간유혈, 비유혈, 신유혈, 삼리혈, 곡지혈, 중환혈, 좌기문혈, 관원혈, 경문혈, 지기혈 등의 처음 10일가량은 약하게 반미립대로, 그 반미립대란 쌀랏 반 크기의 쑥을 말하는 겁니다. 석 장씩만 뜨다가 몹시 뜨거운 것이 덜하거든 하루에 5장씩 끈기 있게 계속해서 매일 한 번씩 뜸을 뜨면 좋아지고, 당뇨병은 간도 같이 치유를 해야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침치유법은 뜸자리에 병행해서 자침하고, 갈증이 심하면 태계혈, 저녁에 입이 마르면 지창혈을 더하여 요침합니다. 다음은 전립샘 정식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립샘 정식증이란 전립샘이 커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50살 이상의 남자들에게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요즘은 연령에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침뜸의학적으로는 빈뇨삭의 범주에 속합니다. 정상 전립샘 정식증은 제1기, 제2기, 제3기로 나눕니다. 제1기 정식증은 전립샘종에 의해 회음부, 불쾌감, 회음부 압박감, 빈뇨 등 증상이 있는데, 특히 밤에 배변 횟수가 많아지며 소변이 가늘고 분출력이 약합니다. 2기, 제2기는 소변이 방광 안에서 50ml, 150ml 정도의 잔뇨가 있게 되며 배뇨가 곤란이 심해집니다. 제3기는 소변이 300ml 정도의 잔뇨가 있으며 환자는 고통을 느끼지 않으며 빈뇨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배뇨가 곤란이 심해지면 신부전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원인: 습, 열사가 침입, 비허기, 신허 및 기혈의 순환이 장애되어 생긴다고 봅니다. 변증은 섬열증으로 오는 전립샘은 소변이 방울방울 떨어지면 소변량이 적고 붉으며 잘 나가지 않고 아랫배가 거득하게 불어나고 입안이 쓰고 갈증이 있거나 물을 마시려 하지 않습니다. 중기혈증으로 오는 전립샘은 소변이 마르워도 잘 나가지 않으며 소변량이 적고 온몸이 피곤하며 식욕이 감퇴되고 소화장애가 옵니다. 기혈증으로 오는 전립샘은 소변이 나가지 않거나 나가도 시원하게 나가지 않으며 불쾌감이 있고 얼굴에 핏기가 없어지고 입술과 혀, 손톱이 희끄름해지고 어지러우며 가슴이 답답합니다. 신어증으로 오는 전립샘증은 소변이 방울방울 힘없이 나가며 얼굴이 창백하고 허리와 무릎이 시리고 저립니다. 치유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뜸치유법은 신유혈, 명문혈, 중노혈, 기해혈, 수도혈, 중국혈, 곡지혈, 족삼리혈, 삼원교혈, 때로는 중국의 다장뜸을 하여 속히 완쾌되기도 합니다. 침요법은 중국혈과 곡골혈의 중간에 심자하면 전음부까지 짜릿하고 기가 갑니다 하여 5분가량 유침, 삼원교혈, 수도혈에도 자침을 합니다. 중국혈과 곡골혈 사이에 자침 시 병이 깊은 사람은 1.6촌, 심자해도 감각이 없고 대개의 경우 짜릿한 감을 느껴질 때까지 자침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고,
병이 깊지 않은데도 침감이 없다면 발침 후 다시 자침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이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명은 외부에 그 어떤 음원이 없는 가운데 환자 자신의 귀에 여러 가지 소리가 나는 것을 말합니다. 침의학적으로는 기울이를 이명이라고 합니다. 난청과 서로 같이 생기거나 난청의 전구증상으로 이명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때로 청력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이 이명만 있는 경우 뇌혈류의 문제가 생겨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증상, 이명과 난청은 생긴 원인에 따라 가게하게 나타난다. 약물 중독일 때는 이명, 난청, 현운과 눈알이 흔들리는 감 등이 증상이 나타나고 각종 전염병으로 생겼을 때는 이명, 난청, 어지럼을 호소하는데 이하선염, 수두 때는 대체로 한쪽, 장티푸스 시에는 양측성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소음이 원인으로 될 때는 이명과 난청이 천천히 진행성으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변증, 풍열증으로 오는 이명은 저음성인 이명이 있고 귀 속이 불어나는 감, 기막힌 감, 청력 저하가 있으며 고막의 경한 발적, 내함이 있을 수도 있고 이와 함께 오한 발열, 두통, 구내 건조 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간화증으로 오는 이명은 난청이 갑자기 생기고 성을 낸 후 더 심해지며 기가 불어나는 감, 두통, 현운이 있으며 얼굴이 벌겋고 입안이 쓸 수도 있습니다. 다마증으로 오는 이명은 양쪽 귀에 매미 우는 듯한 소리가 크게 나며 머리가 어지럽고 무거우며 가슴과 명치끝이 그득하고 침가래가 많으며 입안이 씁니다. 신어증으로 오는 이명은 허약자와 늙은 사람에게서 흔히 보는데 신음이 허할 때에는 매미 우는 듯한 소리가 밤낮 계속 나는데 특히 밤의 소리가 더 크게 나며 머리가 어지럽고 허리가 시리며 아프고 손발에 열감이 있습니다. 비위허증으로 오는 이명은 난청은 앉았다 일어났다 할 때 더 심해지고 기안이 갑자기 텅 빈 것 같은 감, 찬감이 있으며 입맛이 없고 밥을 먹은 후 배가 불어나는 감이 있다. 대변은 무르고 얼굴색은 누리끼리하게 변해갑니다. 치유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극보양뜸을 기본으로 하고 신유혈, 완골혈에 뜸하고 신의 경우에는 조해혈, 유부혈을 추가, 어지러울 때는 두유혈도 추가합니다. 침치유법은 내풍혈에 침자하면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소개한 정보가 건강에 도움이 되었다면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 건강에 더욱 좋은 정보를 열심히 소개 올리겠습니다. 다음 5차 방송에 소개할 정보는 중장년층에 알면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삶에 큰 도움이 되는 순환계 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동맥경화에 대하여 좋은 뜸자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우리침동교육원 원장 김우영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방송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